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안보 지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극도의 긴장감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역시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수백조 원이 증발하는 거대한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워싱턴으로부터 서울을 향해 날아든 하나의 긴급한 요청이 한반도의 안보 청사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핵심 방공자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중동 전선으로 즉각 차출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입니다. 자,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한미군 당국 간의 관련 협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비대칭 전력 고도화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집 대문을 지키던 제1선 방패를 빼내가겠다는 이 소식은 단순한 전력 공백 우려를 넘어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백 개의 미군 해외기지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지구상에서 가장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는 한반도의 방공망을 헐어내야 할 만큼 현재 미국의 전략 자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낸 것일까요? 아니면 워싱턴의 수뇌부들이 유독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을 굳게 신뢰하고 핵심 전력을 잠시 빼내더라도 이 나라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든 어떤 숨겨진 지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역설적이게도 올해 초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한 권의 권위 있는 군사지표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가 공개한 2026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 국제 지정학 및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145개국의 가용 병력 수, 국방 예산, 첨단 무기 체계, 천연 자원 확보량, 그리고 물류와 병참 인프라까지 60개가 넘는 세부 항목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 엄격한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3년 연속으로 당당히 세계 5위의 자리에 랭크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라는 거대한 전통적 군사 강대국들 바로 다음 자리를 한국이 꿰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이고도 경이로운 지정학적 진실은 이 글로벌 톱 5 최상위 국가그룹 내에서 자체적인 핵무기를 단 한 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상위 1위부터 4위까지의 국가들의 거시적 지표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이들은 최소 1억 4천만 명에서 최대 14억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내수 인구와 막대한 대륙 규모의 영토, 그리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제국들입니다. 반면 한국의 국토 면적은 세계 107위에 불과합니다. 남한 면적 고작 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비좁은 영토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력이 초고밀도로 압축되어 있다는 것은 한반도가 물리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살벌하게 무장된 밀집 화약고이자 동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 비대칭성이라는 치명적인 전략적 핸디캡을 안고서도 순수 재래식 전력의 첨단화와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고도화된 군수 지원 능력만으로 글로벌 강대국들의 클럽에 당당히 진입했다는 것은 현대 군사 및 경제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영토 규모 107위에 불과한 이 작은 비핵 국가가 어떻게 이토록 숨 막히는 거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세계 5위라는 압도적인 무력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이 압축된 영토 내에 배치된 세부적인 군사 지표들과 이를 지탱하는 거시 경제적 토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부 전력을 평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 밀도와 규모는 지정학적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에 최적화된 화력 투사 수단인 견인포 전력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 기동전의 핵심이자 스스로 이동하며 타격하는 자주포 전력은 당당히 세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군 호위함 전력 역시 세계 3위, 그리고 국가총력전 상황 시 즉각적으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훈련된 예비군 병력 규모 또한 세계 3위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군사력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막강한 자본주의적 펀더멘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된 한국의 국방 예산은 무려 65조 8,64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니는 진정한 체제 경쟁의 의미는 주적 대비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이 1년 동안 국가체제 전체를 유지하고 굴리는 명목지 DP 총량이 대략 4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남한은 오직 국방이라는 단일 분야에만 북한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아득히 초월하는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체제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반면 다른 한쪽은 압도적인 자본주의의 불을 바탕으로 첨단 군사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비대칭 경제전 아시메트릭 이코노믹 워페어람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났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단순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로 소모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수출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팝이나 K-드라마의 이면에서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의 큰 손들은 거액의 자본을 싸들고 한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명품 무기로 불리는 K9 자주포는 155mm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52%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거래되는 자주포 2대 중 1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며 누적 운용 대수만 이미 1,700문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K2 흑표 전차는 유럽의 최전방 폴란드와 단일 계약으로 20조 원대 수출 잭팟을 터뜨렸고 현재 한국 방산사대 메이저 기업이 확보한 수주 잔액만 110조 원을 상회합니다. 최근 5년간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방위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막강한 K방산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작금의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폭락이라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역설적인 경제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 12% 이상 곤두박질치며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80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한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심리 위축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를 능가하는 이 전례 없는 패닉셀링의 이면에는 에너지 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출 주도형 국가의 숙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곧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셧다운과 살인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이탈은 우리가 직접 총성을 울리지 않았음에도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이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가 낭자한 지옥 같은 폭락장 속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유일한 대피처로 선택하며 오히려 굳건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낸 섹터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업들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 증시를 짓누르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K방산 기업들의 막대한 수주장의 확신을 가지고 베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 장세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 방위산업의 지정학적 실체와 펀더멘털을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 세이프 헤븐 찬으로 평가했다는 냉혹하고도 명확한 경제적 증거입니다. 미국 수뇌부가 자국의 심각한 방공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차출이라는 정치적 외교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해놓은 다층 방어체계와 무기 생산 인프라가 그 어떤 동맹국보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워싱턴의 철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건국 초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변한 소총 한 자루조차 설계하고 찍어낼 수 없어 오직 강대국의 군사 원조에만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했던 아시아의 최빈국이 도대체 어떤 지정학적 시련과 처절한 국가적 결단을 거쳤기에 전 세계가 앞다투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글로벌 무기 수출의 심장 부위자 세계 군사력 5위의 거대한 요새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처참했던 지정학적 원점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한반도 남쪽은 산업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잿더미였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은 전무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수류탄 한 발조차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까지 한국군의 무기고를 채운 것은 오직 미국의 상호방위조약과 군사원조 프로그램 MAP를 통해 흘러들어온 메이드 인 USA 제식 무기들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이 무기를 지원하면 전선을 유지하고 지원을 끊으면 국가의 생존이 즉각적으로 위협받는 극단적인 대외 의존적 안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철저한 안보 하청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냉전의 패권 구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 워싱턴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냉혹한 지정학적 청구서를 내민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시아 대륙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전략적 출구 전략이었으며 그 선언 직후 주한미군 제7 보병사단 소속 2만 명의 핵심 병력이 한반도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휴전선 넘어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정규군이 붉은 깃발을 꽂고 남진의 기회를 엿보는 상황에서 한국 안보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미국의 억지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1975년 미국의 철수 이후 4.20이 북베트남 전차에 짓밟히며 함락되는 장면은 한국 수뇌부에게 아무리 강력한 동맹도 자국의 국익 앞에서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뼈저린 공포와 트라우마를 각인시켰습니다. 이 절박한 안보 위기 속에서 1970년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적 사활을 건 결단을 내리며 국방과학연구소 AADD를 창설합니다. 중화공업 육성과 방위산업을 강력하게 결합시킨 이 국가주도의 프로젝트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이 핵심 군사기술의 이전을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미제 완성품 무기를 몰래 분해하고 도면을 거꾸로 그려내는 혹독한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미국의 대공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를 뜯어 고쳐 만든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려는 한국의 시도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제동에 부딪혔고 결국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꽁꽁 묶어버리는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전략적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180km는 서울에서 평양조차 제대로 타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겉으로는 워싱턴의 제약에 순응하면서도 수십 년에 걸쳐 집요하고도 전략적인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하며 180km였던 사거리를 300km, 500km, 800km로 야금야금 늘려갔고 마침내 2021년 이 족쇄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한국이 세상에 내놓은 것은 탄두 중량만 무려 9톤에 달하는 현무5입니다. 이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비핵 국가가 순수한 재래식 운동 에너지와 폭발력만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지하 벙커 파괴력을 구현해낸 군사공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미친 발상의 결정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의 파생형과 극초음속 비행체 HGV,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타격 자산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대국의 무기를 분해하고 모방하던 이 변방의 국가가 어떻게 불과 반세기 만에 콧대 높은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밀어내고 글로벌 하이엔드 무기 수출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탈냉전 이후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맞선 한국 특유의 공격적인 자본주의적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름조차 생소한 변방의 기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사양의 자주포 시장은 독일의 PZ H2000이나 영국의 AS90과 같은 전통적 방산 명가들이 거대한 진입장벽을 치고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가 무슨 첨단 자주포를 만드느냐는 서구권의 냉소 속에서 한국은 기술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기가 막힌 지정학적 세일즈 전략과 산업적 레버리지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 무드에 젖어있던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은 이른바 적시 생산 방식, 저스트 인타임에 기대어 무기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했고 공급자 우위에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독일이 우리의 명품 무기에 토 달지 말고 주는 대로 사가라며 콧대를 높일 때 한국은 철저한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드 솔루션을 들고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터키에는 피르트나라는 자국용 제식 명칭을 부여하며 현지 생산 라인을 깔아주었고 인도에는 부품 형태 C, KDDI로 수출하여 자국 내 조립을 허용하며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쟁국들이 극도로 꺼리던 핵심 기술 이전까지 과감하게 베푸는 이 유연한 태도의 차이는 곧바로 글로벌 수주전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콧대 높던 독일제 PZ H2000이 전 세계에 189대 팔리는 동안 철저한 을의 자세로 기술을 퍼주며 신뢰를 쌓은 한국산 K군은 무려 1,700대 이상이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52%가 한국산이라는 경이로운 통계는 바로 이 실용주의적 접근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잠들어 있던 유럽 대륙의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을 일으켰고 이는 K방산의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적 잭팟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방의 최전방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 폴란드는 당장 내일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국경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베를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전차와 자주포를 요구하는 폴란드에게 독일 방산업계가 내놓은 대답은 생산 라인이 축소되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절망적인 통보였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에게 5년의 대기 시간은 국가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지정학적 공백을 파고든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휴전선 넘어 북한에 상존하는 위협 덕분에 365일 뜨겁게 가동되던 한국의 전시 대량 생산 라인은 1차 물량은 우리 군이 쓸 것을 빼서라도 당장 배에 실어보내고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자는 전대미문의 컨틴전시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은 독일보다 30% 저렴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즉시 전력화라는 생존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후 K2 흑표 전차의 진가는 나토 연합훈련 무대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 K2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주력 전차들을 기동성 면에서 압살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의 동계 테스트에서는 전차의 궤도 주행 속도가 일반 도로의 속도 제한을 가볍게 초과해버리며 현지 경찰이 제발 속도를 줄여달라고 사정하는 웃지 못할 총흙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안보 전문 매체 1945는 K2 흑표를 세계 3대 전차로 꼽으며 지형을 극복하는 기동성과 타격력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최고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K방산이 전 세계를 휩쓸고 현무 미사일이 지하 벙커를 뚫어버리는 화려한 군사적 성취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극도로 뼈아픈 지정학적 모순이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 5위라는 이 거대한 무력의 성체를 단숨에 모래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내재된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아킬레스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 감춰진 절대 무기의 부재, 즉 비대칭 핵전력의 공백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표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십시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이 상위 4개국은 모두 수백에서 수천 기의 전략 및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공식, 비공식 핵 보유국들입니다. 보인 대한민국은 이 최상위 클럽에서 유일하게 핵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제지정학의 가장 냉혹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K9 자주포가 전 세계 52%의 시장을 장악하고 K2 전차가 유럽의 평원을 휩쓸며
탄두 중량 9톤의 현무 미사일이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간다 한들 적대국이 단 한 번에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모든 최첨단 재래식 무기체계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는 마치 세계 최강의 헤비급 챔피언 복서가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든 아마추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전략적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세계 5위의 군사력은 분명 기적에 가까운 성취이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는 해구산이 거치는 순간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간을 갉아먹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확실한 파멸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재앙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이제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기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한국군의 현역 병력은 20%가 증발했습니다. 2019년 55만 명을 유지하던 군 병력은 현재 45만 명 선까지 붕괴되었고 10만 명의 청년이 징집풀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273만 명에 달하는 든든한 예비군 전력이 있다고 위안 삼기에는 뼈대가 되는 현역 자원의 고갈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마철루이지만 그 내부의 철골 구조를 흰개미떼가 파먹어 들어가 텅 비어버린 붕괴 직전의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타오르는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불길은 대한민국의 이 두 가지 근원적 불안감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융단 폭격과 보복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 분산 배치해둔 자사의 군사 자산을 중동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집중하느라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워싱턴은 급기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를 빼내겠다는 극단적인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오산기지 활주로에 대형 전략 수송기가 대기 중인 모습이 위성에 포착된 것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의 동맹국 물자를 싹쓸이했던 니켈그레스 작전, 오퍼레이션 니켈그레스의 악몽이 2026년 한반도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 안보 수뇌부에게 숨막히는 진퇴양난을 강요합니다. 미국의 요청대로 패트리어트 방패를 내어주자니 당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수도권 영공이 뚫리게 되고 이를 거절하자니 피로 맺은 한미 동맹의 근간에 금이 갈 위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니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려라 라는 노골적인 지침은 현재 이 점 4% 수준인 예산을 매년 7.7%씩 10년간 강제 증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살인적인 증세를 단행해야만 맞출 수 있는 이 청구서는 자칫 국가 거시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 800조 원이 날아간 코스피의 대폭락은 단순한 주식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외교 안보의 위기가 곧바로 국가부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시장의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배신감이 자주 국방의 도화선이 되었듯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빠져나가는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 방위산업을 더 독하고 치명적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격망이 비어버린 공간은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청웅 EMS-AM가 완벽하게 대타로 나서며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거리 제약이 풀린 현무 미사일 프로젝트는 이제 현무 6과 현무 7이라는 극초음속 타격 체계로 개발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병력이 사라지는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서는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학습하고 타격하는 AI 무인 전투기와 드론 봇부대,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의 전력화로 응수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쟁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물리적 타격력을 손에 쥐었음과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살얼음판의 지정학적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해구산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청년들이 사라지며 믿었던 초강대국의 방패마저 중동으로 차출되는 이 극단적인 타이밍에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단 하나뿐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고 치명적인 독자적 힘을 미친 듯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총알 한 발 제 손으로 만들지 못해 강대국이 쓰다 버린 무기를 주워 쓰던 아시아의 변방국이 기어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절반 넘게 씹어 삼키고 110조 원의 수출 수주를 쌓아 올리며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비상했습니다. 이제 200억 달러 방산 수출 시대를 코앞에 둔 이 드라마는 아직 진정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가라앉고 새로운 다극화 시대의 질서가 재편될 때 결국 우리 앞마당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동맹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벼려낸 차가운 강철의 힘일 것입니다. 핵 없이 깡과 기술력만으로 세계 5위의 요새를 구축해낸 이 독하고 눈물겨운 국가의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더 잔혹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